지붕에 흙을 내리자 모습을 드러낸 석가래들. 하지만 험난한 작업이 끝난 후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곳곳에 세월의 무게를 어쩌지 못한 목재들이 보인다. 썩었잖아. 이거 만지면 부러지지. 위험하지 안 위험하겠어. 나무 같은 거 잘못 밟으면 밑으로 다 떨어지지. 꼬박 이틀에 걸쳐 진행된 지붕 해체 작업. 다행히 이곳의 경우 되살릴 수 있는 목재들이 많다. 모두 철거팀의 세심한 작업 덕분이다. 지붕이 가벼워졌으니 이제 벽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되살릴 차례. 한옥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작업을 해놓은 벽과 기둥을 분리해야 한다. 기둥 역시 나무의 상태가 좋아 거의 재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기둥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쓰려고 지금 뜯는 건. 이라도 손상이 날 수도 있고 있는데 네. 최대한 안 나게 해. 한 번 굳으면 쉽게 제거하기 힘든 시멘트 벽.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이용하지만 그 때문에 신경은 배로 쓰인다. 단단한 벽은 부수고 오래된 목재는 보호하고 한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작업의 고됨을 알기에 후배는 선배의 음료수를 챙겨준다. 더워요, 더워. 이 철거라는 작업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옥의 재료는 거의 대부분이 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과 보, 석가래는 물론이고 집안 곳곳이 다양한 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곳은 함부로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역시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철거란 자체가 원래 위험한 직업이에요. 네. 철거를 하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니까 항상 그게 제일 안전이 우선이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네. 위에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죠. 황토로 지어진 벽체는 시멘트로 보수한 것보다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바짝 마른 흙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는 역시 피할 도리가 없다. 벽체의 철거까지 모두 끝난 후에도 작업은 남아있다. 철거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부산물 중에서 나무 조각들만 골라내는 일이다. 계속해서 이어질 목수들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다. 나무 양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아 이제 하면서 나무를 밑에다 대고 하니까 털어내면은 양이 많이 나오죠. 한꺼번에 모아 버릴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다. 때문에 사용 가능한 나무만 골라내야 한다. 보이는 것처럼 자칫 잘못 다루었다간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나무에다가 이제 못을 박으니까 아무래도 못이 많이 잘못하면은 손 다치겠어요. 조심해서 해야죠 이제.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지뢰밭을 건너듯 조심스럽게 나무를 골라내는 사람들. 한옥의 뼈대를 이루는 큰 나무를 제외하고도
철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온 나무 조각들의 양만 5톤에 이른다. 이거 재활용으로 톱밥 만드는 거예요, 톱밥. 아, 톱밥이요? 예. 아,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돼지 우사 어디 뭐 그런 데로 다 들어가는. 그야말로 무엇 하나 그냥 버려지는 게 없는 한옥.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그대로 돌려준다. 일차 철거 작업이 끝난 후 골격만 남은 한옥. 오래전 이곳에 터를 잡고 지어지기 시작하던 그때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진다. 목공분들 붙어갖고 이 나무 재활용할 거 싹 빼간 다음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며칠 뒤 목수들이 철거 중인 한옥을 찾았다. 한옥의 목재를 해체하기 위해선 한옥을 지어본 전문 목수가 필요하다.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작업이 순조롭기 때문이다. 이 집을 그냥 단순하게 철거하는 게 아니고 해체해가지고 목수들이 그걸 나무를 쓸 수 있게끔 분해를 해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수의 방망이질 몇 번에 단단히 조립된 나무들이 순순히 떨어져 나간다. 이래서 모든 일엔 주인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모든 작업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다. 목수들이 발을 디딜 곳이라곤 좁은 나무 틈이 고작. 특히 흙이 묻어있는 나무 위는 베테랑 목수의 다리도 떨리게 만든다. 발을 제대로 디뎌야 힘을 쓸 텐데 쉽지 않다.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쩔 수 없죠. 잘 요령껏 해갖고 뭐 하는 수밖에. 숙련이 좀 필요해요. 이게 요령도 필요하고. 예예. 많이 이제 경험해봐야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이재성 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진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나무 뒤집고. 제대로 힘을 쓰기 애매한 곳에 발판을 만든 것인데 덕분에 목수들의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여기에 이제는 볼을 빼면은 한쪽이 빠지면서 한쪽만 빠져도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확 넘어온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밀리고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석가래와 함께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대들보는 해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새로운 연장까지 힘을 보태지만 대들보는 꿈쩍도 않는다. 이게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수축도 돼갖고 깡물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또 침묵도 했고 당시에 그래갖고 이 따뜻한 물을 갖고 더 쪼이니까 안 빠지네요. 근데 잘 쳐주고.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여럿이 힘을 보태면 된다. 앞서 이재성 씨가 만들어 놓은 발판을 이용해서 힘껏 망치질을 하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대들보. 이제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대들보를 들어 올리면 된다. 목수들의 협동 작전에 대들보도 결국 항복을 한다. 대들보를 옮기는 목수들의 손놀림이 신중하다.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자칫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조가 잘 됐으니까 나무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더 털어지도 않고 이게 그 집도 질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가구라든지 소목으로 쓸 수 있으면 이제 더 좋거든요. 이게 무립결 막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한번 요령을 터득하자 다른 작업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쭉 가가지고 저기다 차에다 바로 씌워버려. 한옥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쪽이 미끄러지게. 주변에 다시 올라가서 같이 해줘. 이 나무 밑에 있지 말고. 귀한 목재가 안전하게 트럭에 실릴 때까지 목수들은 그저 숨죽여 나무를 나를 뿐이다. 하나를 200kg 넘어 어쩔 200kg요? 정확히는 맞죠. 무거우니까 좀 위험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지. 근데 대개는 다들 일의 경험이 있어서 힘을 써도 같이 합쳐서 쓰고. 오랜 세월 동안 든든히 집을 지켜온 목재들. 그 수고로움을 알기에 목수들은 이곳의 나무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걸려서야 30평 한옥의 나무들이 분해됐다. 행여 귀한 목재들을 놓칠세라 목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다. 옛부터 한옥을 짓는 데 사용됐던 목재는 나무 중 으뜸으로 꼽히는 춘향목. 춘향목이 목재로 쓰이려면 적어도 50년은 된 것이어야 가능하기에 이곳의 나무들이야말로 보물이 따로 없다. 조금 힘은 드는데 그래도 보람을 느끼니까 괜찮아요. 옛날 그 고재를 다시 이제 살려갖고 쓰기 때문에 그 자원을 아낀다. 그리고 뭐 환경을 또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거 쓰면 이제 우리가 유한하는 자원을 유한하는 자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2.5톤 트럭 2대 분량의 귀한 고목재들. 자칫 의미 없이 버려질 수도 있었던 소중한 자원이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다시 찾은 가평의 목재 공장. 특별한 주문을 받고 한창 작업 중이다. 한옥의 방문 모양을 그대로 살린 고목재. 과연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 이거는 뭐 만드세요? 이거 자탁도 만들고요. 네. 거의 자탁을 만듭니다, 이거. 자탁이요? 예. 가능한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이번 작업의 포인트. 그러자면 나무 사이사이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한옥 고목재의 중후한 느낌은 살리되 좌탁으로서의 품위는 지켜야 한다. 손상은 시키지 말아야죠. 고제 느낌을 손상은 시키지 않으면서 좀 다듬어줘야죠. 이쁘게. 목수의 세심한 손길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독특한 좌탁이 완성됐다. 이처럼 한옥 고목재들은 다양한 쓰임새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손이 훨씬 많이 가야 하는 목재도 있다. 언뜻 봐도 묵은 때가 많이 쌓여 있다. 하지만 이 목재 역시 목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일반적인 사포질로는 때가 벗겨지지 않을 경우 물로 닦아가며 사포질을 해야 한다. 원래 나무가 갖고 있는 결이 보일 때까지 이 작업은 수차례 반복된다. 오래된 나무는 네. 거의 마루판 같은 거는 이게 지금 마루판인데 마루판은 오래된 거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생각 외로 기름기도 많고 네. 물로 싹 닦아내다시피 해갖고 사포질을 해야 돼요. 오염이 심할수록 이 진한한 작업은 한동안 계속된다. 하지만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목재라는 걸 알기에 목수는 정성을 다한다. 아무래도 때가 잘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가게 해주려면 여기 좀 신경도 쓰이고 네. 이게 좀 힘들어요. 이 고제 일은 이게 최고 힘든 거예요. 손이 부르트도록 때를 닦아낸 뒤에야 본연의 나뭇결이 드러난다. 깨끗이 닦여진 나무는 다시 한번 자연 건조를 시킨 후에 가구로 만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겉표면을 완전히 벗겨내기도 한다. 오염이 너무 심하게 됐거나 썩어버린 경우인데 이럴 경우 멀쩡한 속살만 이용한다. 질 좋은 한옥 고목재의 경우 표면을 벗겨내도 재활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안병근 씨는 오늘 그런 목재를 이용해서 반다지를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한옥 고목재의 느낌이 사라져버린 경우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다. 뜨거운 불로 그을리는 과정인데 이 작업 역시 만만치가 않다. 더운 날 불을 만지는 수고는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 오래된 나무가 주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고된 작업이 뒤따른다. 깎아내고 하면은 기왕칠을 하게 되면은 고하고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태워갖고 다시 이제 연출을 해야죠, 고각으로. 바로 검게 그을린 부분을 적당히 깎아내는 작업인데 확실히 그냥 태웠을 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난다. 문제는 이 작업 역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 번 반복될수록 상품의 가치는 높아진다. 몇 번을 이렇게 하세요? 3번을 해야지 나뭇결이 진짜 이쁘게 나와요. 상당히 많이 가네요. 많이 가죠. 엄청 많이 가죠. 요전에 나오는 지점 품목보다는 손이 많이 가요. 한 지점 품목보다는 손이 한 3번, 4번은 더 가야 돼요. 태우고 갈아내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가구로 변신한다. 이처럼 솜씨 좋은 목수의 손길에 목재는 새로 태어났지만 그의 몸엔 힘든 작업의 흔적이 남는다. 거기 아프리카무에는 먼지가 많이 먹고 있으니까 뜨거운 물 먹고 가시고 소금물로 가셔내고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가는 대로 멋지게 변신하는 가구는 목수의 큰 기쁨이다.
여러 번 반복된 과정 속에 반들반들 윤이 나는 나무. 한옥 고목재의 장점은 이렇듯 목수의 손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제 마지막 칠 작업이 남았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칠도 붓이 아닌 천으로 발라주는데 30년 경력의 정현석 씨는 오래전 선배로부터 배운 이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붓으로 바르는 것보다도요. 네. 걸레로 해야지만이 이게 결이 이쁘게 됩니다. 결이요. 예. 오랜 세월 내려온 목수들의 기술이 한옥 고목재와 만나 빛을 발하는 순간 목수들이 오래된 나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목재만큼이나 역사가 깊은 장석을 달아주면 반다지가 완성된다. 세월의 무게 때문일까? 갓 태어난 반다지가 나무의 나이만큼 중후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목수들의 오전 일과가 끝이 났다. 온몸에 묻은 먼지와 함께 피로까지 털어낸 후 점심상을 차린다. 힘든 노동 끝에 마주한 밥상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평범해 보이는 반찬이지만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점심시간이 1시간 안에요. 네. 그러니까 나와서 먹으면 갔다 오면 1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나무가 있는 이곳이 가장 편하다고 말하는 안병건 목수. 그는 나무와 함께 청춘을 다 보냈다. 선생님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랬는데요. 78년도 또 하면 몇 년 된 거지? 35년? 이유는 없지만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시골 선배가 그냥 서울 올라가자 그래서 그냥 따로 못 먹고 따로 와서 그냥 그때부터 하게 된 거지 뭐. 한옥 고목재로 가구를 만드는 또 다른 작업장. 올해 75살의 장순복 목수는 반백년이 훌쩍 넘도록 고목재를 다뤄왔다. 이게 옹이가 이렇게 있거나 하면은 사용을 못하죠. 또 이렇게 쪼개져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기준해 가지고 이게 옹이 있는 데는 다 뺐잖아요. 이렇게. 주로 경상이나 소반 등 작은 공예품을 만드는 장순복 목수는 나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아주 까다롭다. 한옥 고목재의 투박한 느낌을 살리기보다는 단단한 내구성을 이용해서 정교한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이 켰는데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안 나와요. 100이라고 하면은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30%밖에 못 써요. 30%. 고제가요? 예. 7개는 버리고 3개만 쓴다고 보면 돼요. 고제가. 까다로운 그의 손끝에서 살아남은 한옥 고목재들. 오늘 그는 옛 선비들이 공부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경상을 만들 계획이다. 전통 가구를 만들기에 만드는 법 또한 예전 방식 그대로다. 이게 그럼 어느 부분이에요? 경상 천판 이렇게 위에. 아, 위에 상판이요?
못이나 접착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나무의 이음새로만 만들어지는 우리네 전통 경상. 다행히 장순복 목수에게는 제자가 있어 그의 일을 조금은 덜 수 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착실한 제자 덕분에 힘들게 배운 기술을 전할 수도 있게 됐다. 스승이 만든 상판과 제자가 만든 다리, 한옥 고목재로 만든 경상이 더 특별해 보인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경상을 보니 그가 그토록 까다롭게 나무를 고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한 15년, 20년 지나면 이런 나무가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우리나라 나무가 뭐 한 90%는 수입목이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우리나라 나무예요. 백두산 쪽에서 나오는 나무.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해도 오래된 나무가 만들어내는 느낌은 재현하기 힘든 법. 평생을 나무만 만져온 장순복 씨에게도 한옥 고목재는 귀한 보물이다. 한옥 고목재의 활용은 전통 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 4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이병남 목수는 한옥 고목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생활 소품을 만들고 있다. 과기를 닦고 있는 거, 과기. 과자를 남아놓고 먹을 수 있는 그릇. 이것도 고재로 만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갈라져 있어도요.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 갈라져 있어도 이것이 더 이상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더 이상은요? 그가 다른 나무도 아닌 한옥 고목재로 작업을 하는 이유 역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내구성 때문이다. 생활용품에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단순한 모양의 그릇들이 멋진 나뭇결로 더 근사해졌다. 우리가 오래된 자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옥 고목재의 쓰임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한옥 고목재의 매력에 빠져 작업을 계속해왔다는 이병남 씨.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목재의 장점에 매료될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칼을 조정해 주느라고 해요. 요 모양을 조정해 주느라고. 모양을요? 네. 장갑을 껴서 굳은 살이 많이 가지진 않았어요. 목수에게 굳은 살은 영광의 상처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나이 때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이 직업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 나이 이후로다가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한옥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면서 고목재도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됐다. 하지만 이병남 씨가 더 아쉬워하는 것은 자신의 뒤를 이을 제자가 없다는 것. 그가 만든 한옥 고목재 그릇은 자신의 뒤를 이을 제자를 향한 프로포즈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공들여서 물건을 만들 적에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이런 걸 깎아서 마음에 싹 들면 아주 뭐 아무리 고생이 됐더라도 만족감을 느끼죠.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때로는 또 만들어 놓으면은 또 요것을 내가 만들었구나, 옛날 오래된 나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참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기분이 좋죠.